삼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8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1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0월 2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기해년 을해월 갑자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갑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갑목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갑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양목인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대립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립목, 뭔가 어감상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대립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큰 나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나무 뭐예요? 소나무 같은 것도 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편백나무, 제가 이 편백나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히노키라고도 하나, 이거 향이 너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기 정종 먹을 때 히노키 편백나무 잔에다가 이렇게 정종을 먹게 되면 그 향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정종을 겨울에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편백나무 잔에다 이렇게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종 맛이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단 편백나무 같은 것, 뭐 전나무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위로 한번 높이 올라가는 것은 뭐 수십 미터까지 이렇게 크는 나무도 있겠고, 그 다음에 둘레도 뭐예요? 사람 어른들이 한 열댓 명씩 해야 이렇게 둘레를 잴 수 있는 그러한 큰 나무들도 있습니다. 대개 나무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 사는 것이 좀 특징이죠.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것 되게 보면 사주에서 특히 갑목 같은 경우가 있어서 중화가 잘 된 사람들이 되게 수명이 굉장히 좀 긴 사람들이 많고요. 그죠? 수명. 원래 수명을 관장하는 것은 뭐예요? 식신이 있어서 잘 중화가 되면,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 밥신자, 먹는 신이잖아요. 그래서 밥 잘 먹고 운동 잘하면 오래 산다라고 해서 뭐 식신이 잘 중화돼서 있으면 수명이 길다라고도 보지만, 갑목 일간들이라든가 아니면 사주에 갑목 같은 것, 을목 같은 것이 있어서 중화가 잘 된 사람들도 오래오래 장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에서 이르기를 뭐냐면, 나무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천년을 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살아서 천년, 이것은 뭐예요? 나무가 생목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꽃을 피우고 줄기도 이렇게 좀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도 맺고 하면서 이렇게 생목, 살아있는 나무로서 천년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실질적으로 천년을 사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짧게는 수십 년에서, 물론 이제 뭐 개발하고 해서 이제 베어내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나무라고 하는 것 뭐 수십 년에서 뭐 많게는 수백 년, 또 천년 넘게, 외국 같은 데는 진짜 그러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십장생도 같은 경우에는 뭐 소나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나무, 10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것, 생목, 살아서도 천년을 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죽어서 천년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성목으로서의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목은 살아있는 나무고요.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란 나무를 뜻해요. 다 자란 나무는 그냥 계속 키워둘 필요가 없잖아요. 나무도 너무 오래 자라게 되면 속이 텅텅 비게 되고요. 또 뭐 기생충 같은 거 있게 되면 나무가 또 썩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잘 자란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뭡니까? 잘 베가지고 기둥이라든가 궁궐의 기둥, 오래된 사찰 같은 경우 대들보 같은 경우로 쓸 수가 있겠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을 때 나무로 짓는 경우는 물론 이제 뭐 웰빙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콘크리트라든가 철근 가지고 짓지 않고 나무, 통나무집, 우두마집을 이렇게 짓고 사는 경우가 요즘은 많이 생겼지만은 일반적으로 옛날이 아니고서는 콘크리트라든가 철골 구조로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 명리 한참 이때는 뭐예요? 다 나무라든가 흙이라든가 자연 재료 가지고 그 건물을 많이 지어줘서 옛날 궁궐이라든가 고차, 오래된 사찰 같은 경우 버팀목 같은 경우가 어떻게 돼요? 오래 자란 그 소나무 같은 거 가지고 버팀목을 하게 되면 건물, 오래된 건물은 천년 이상씩 오래된 고차 그렇게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천년은 생목으로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죽어서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목, 즉 다 자란 나무를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도 수명, 오래 사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곡직인수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래 곡직격인데 이거를 갖다가 다시 곡직인수격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곡직인수격. 이 말은 뭐냐면 이 인자는 뭐예요? 어질 인자를 뜻하는 거고요. 이 숫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명할 때 목숨 숫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곡직인수격은 뭐 이건 전왕격 중에 하나예요. 전왕격 중에 하나로서 원래 전왕격에는 5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목이 되는 곡직격이 있을 수가 있겠고, 화가 되는 염상격이 있을 수가 있겠고, 토가 되는 가색격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 되는 종혁격이 될 수가, 이거 종혁격이라고 해서 종격이 아니고 이거는 전환격이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백호격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가 되는 이거는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이 윤하격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말했던 이 전환격 중에 이 5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2가지 종혁격, 백호격은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곡직격은 뭐예요? 나무, 일간이 간목이라든가 을목이 사주 전반이 목으로만 이루어졌을 때 곡직격이라고 하고요. 이걸 갖다가 다시 말씀드렸던 곡직인수격이라고 말하는데,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는 옷이라든가 집을 짓는 것도 옛날에는 나무를 이렇게 집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살펴주고 뭐예요? 온화하게 안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어질고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질 인자를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잘 중화가 이루어지면 오래 산다라고 해서 숫자를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하면서 곡직격 내지는 곡직인수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곡직격은 뭐냐면 이 인수를 곡직인수격을 한자로서 달리 이거 말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곡직은 이렇게 쓰고요. 인수는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요 인수를 그냥 쓸 수도 있어요. 곡직, 인수격 이렇게도 쓰긴 씁니다. 그래서 곡직격, 곡직, 인수격 요 인수를 쓰는 경우, 그 다음에 곡직, 인수격 우리가 말하는 인성이라고 하는 개념 요 인수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 숫자, 목숨 숫자 요거를 설명드리다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는 점도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 용도 2가지가 있다고 했죠. 생목으로서의 용도, 그 다음에 성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간목은 생목으로서는 뭐예요? 열매도 맺고 꽃을 피우는 그런 것 용도가 생목이라고 하면, 성목은 경금으로서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있다. 이거는 뭐예요? 사주국사에 따라서 이거는 생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거는 성목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춘하절은 뭐예요? 이거는 생목으로 보는 것이 좀 타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봄, 여름에는 나무, 쉬운 말로 이제 과실수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뭐 사과나무라든가 배나무 같은 것, 이렇게 매실 같은 경우는 봄에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가을 무렵에는 열매를 맺잖아요. 이때는 생목, 살아있는 나무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동절 있죠. 지금 동절이고 추동절은 이때는 이제 거의 활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지도 않고요, 과실을 맺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적으로 추동절은 이때는 성목으로 이렇게 보셔가지고 뭐 가지를 전지를 한다거나 진짜 다 자란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경금이라든가 톱 가지고 나무를 베서 이제 뭐 그럴 때는 제목으로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용도가 있다. 이거는 이제 큰 틀에서 추나절, 추동절로 해서 생목으로 볼 것이냐, 성목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추나절에도 목이 왕하게 되면 이때도 성목으로 볼 수 이 추나절에도 성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추동절에도 생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주국세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목으로도 쓸 수가 있겠고 성목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생목으로 볼 것이냐 성목으로 볼 것이냐 구분할 수 있는 안목만 있다라고 하면 간목을 보는 것은 크게 무리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일간이 태어난 원령 해월이라고 하는 원령입니다.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겨울에 해당되죠. 입동이 지나면서 해월에 들어오게 되는데 제가 어떤 분께서 질문하신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해월이 양력 1월 1일, 11월 1일부터가 해월이냐 아니면 음력 11월 1일부터가 해월이냐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는데 질문하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답변은 이거예요. 제가 항상 절기가 바뀔 때마다 강의에서 이 절기는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제가 설명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 이 해월이다 자월이다 인월이다 이 나누는 기준은 뭐가 되냐면 절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절기 24절기 있죠. 24절기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동부터 언제까지냐면 대설 전까지가 뭐예요? 해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대설부터 소환으로 넘어가면 대설이 바뀌게 되면 해월에서 이제 자월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다 알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끔 진짜 의외로 이거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인월, 묘월, 진월, 사오, 미월, 신유술월, 해자축월 바뀌는 기준은 뭐예요? 절기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동부터라고 했으니까 같은 날이다 하더라도 입동 절입 시간 냉정하게 이때부터 해서 대설 절입 시간 전까지가 입동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입동이 지나면서 계절은 겨울인데 초겨울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간목이 해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겨울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고 똑같고요.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떻게 돼요? 따뜻합니까? 춥습니까? 춥죠. 근데 추운 것이 그냥 추운 게 아니라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겨울이 되면 겨울잠자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식물들 같은 경우도 활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열대우림이라든가 뜨거운 지방의 나무는 잘 자랍니다. 왜냐하면 열기가 많을수록 그만큼 기를 많이 발산하기 때문에 물도 많이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파리들도 많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열대우림 쪽에 사는 나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파리들이 되게 손바닥보다 훨씬 엄청난 거는 이파리 하나가 1m씩 되는 그런 이파리들도 있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나무가 성장 속도도 빠르고 나무가 잘 자라죠. 근데 북극이나 남극 내지는 이렇게 좀 약간 추운 지방 같은 데 사는 나무들은 되게 잘 자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파리를 보더라도 화렵수처럼 이파리가 크지 않고 침엽수라고 그러죠. 바늘같이 소나무라든가 전나무라든가 이렇게 약간 송곳 같은 그러한 이파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추운 지방에 사는 나무들의 특성이에요. 왜냐하면 춥기 때문에 이파리가 너무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얼어요. 나무가 얼어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목이 해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추운 겨울에 사는 나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나무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따뜻한 햇볕도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그죠? 따뜻한 햇볕이 필요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생목으로 쓸 것이냐 성목으로 쓸 것이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추동절은 제가 봤을 때 주로 성목으로 봐서 작벌에서 쓰는 용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성목으로 봐서 경금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금으로서 이렇게 작벌해서 동량제목으로 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간목일간 자체가 동절에 태어나서 추운 데다가 경금을 보게 되면 간목 입장에서 경금은 뭐예요? 이거는 칠살편관에 해당이 되죠. 칠살편관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약간 좀 두려움의 존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칠살을 쓸 때는 그냥 쓰면 안 되고요.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을 같이 써 주어야지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간목을 작벌을 할 때
필요 없이 막 상해를 입히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목은 경검을 쓸 때는 반드시 뭐예요? 정화라고 하는 것을 같이 쓰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이죠. 자, 간목을 성목 다 자란 나무로 이렇게 보는 경우에 경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도끼라든가 전기톱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는 톱으로서 간목을 잘 잘라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요. 가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나무가 이제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는 가지 같은 거는 잘 잘라준다 그래야지만 나무가 옆으로 푹 퍼지지 않고 위로 곱게 자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조림, 이제 나무 같은 경우를 조경한다 그러죠. 조경. 나무가 좀 곱게 이쁘게 자랄 수 있도록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주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도끼가 날이 서지 않거나 톱이 날이 무디다라고 하면 가지를 자르거나 어떤 간목을 작벌할 때 깨끗하게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무가 상해를 입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정화를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경금을 파극해서 없애는 개념이 아니라 도끼의 날을 잘 날카롭게 만들거나 톱 같은 경우도 잘 날을 세워가지고 간목을 이렇게 베거나 자를 때 깔끔하게 자를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라고 하는 것, 경금이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금을 용도 있게 만드는 것이고요. 이 경금이 용도가 있어야지만 간목도 잘 용도 있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세트, 트리오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 자, 해월은 춥다고 했습니다. 매우 춥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단련하더라도 날씨가 매우 춥기 때문에 조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거는 또 별도로 있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 자체로도 조우의 공력이 없진 않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다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차가운 해월, 즉 겨울의 기온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금을 단련하는 데는 병화로서 단련은 안 되고요.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정화로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는 정화로서 하는 공력은 크지 않기 때문에 병화가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성목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성목이 아니고 경금이 없다라고 하면 경금이 없으니까 이 나무는 쓸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뭐예요? 그냥 성목이 아니라 생목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수왕절, 수가 많을 때에 간목은 춥기 때문에 화를 보게 되면은 물을 따뜻하게 해서 간목을 어떻게 해요? 잘 자랄 수 있도록 간목이 생육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죠. 가끔 나무 조경으로 쓰기 위해서 논밭에다가 철쭉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실수라든가를 가식이라고 하죠. 가짜로 임시로 심어 놓는 나무들이 나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그런 나무를 사다가 아파트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나무에다가 조경림을 이렇게 심습니다. 근데 그런 나무를 심을 때 겨울 같은 때 그때 경금 같은 걸로 이렇게 작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나무들은 키워가지고 이제 조경으로 써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해월에는 반드시 병화 같은 것이 이때는 크게 경금이 없을 때는 정화는 크게 용도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따뜻한 햇볕이 있어 주어서 따뜻하게 해주면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이 좀 잘 자랄 수 있는, 얼어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을 성목으로서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생목으로서 그냥 키워야 되는 그런 나무로 볼 것이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안목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명식 살펴보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은 간목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거는 정리하셨으리라 생각되고, 일단 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격을 살필 때 뭘 본다고 했습니까? 일간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가 무엇이냐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지 안에 지장간은 무엇이 있느냐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장간의 해중 안엔 지장 안에 무토,
간목,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초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초기,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은 중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을 본기라고 이렇게 보죠. 초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여기라고도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본기는 이건 달리 뭐냐면 정기라고도 이렇게 용어를 한다면 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초, 중, 본기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어떤 분들 지장간을 외우실 때 거꾸로 본기, 중기, 초기 순으로 외우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지장간을 외우실 때는 반드시 초기, 중기, 그 다음에 본기 순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간목일간이 해월에 태어나는 것은 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임수를 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간목이 해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수를 봤으니까 수는 뭐예요? 목을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인수격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고, 양목이 양수를 봤으니까 인수격 중에서도 뭐예요? 이거는 편인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편인이죠.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음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는 정인격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단 간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이거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여기가 장생처에 해당이 돼요. 장생처. 그래서 간목이라든가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이거를 모왕자상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왕자상. 인성도 왕하고, 간목 입장에서 수가 인성에 해당이 되는데 이 인성은 월령을 득했기 때문에 해월 자월이 수왕절이잖아요. 그래서 월령을 득했기 때문에 엄마인 엄마도 왕하고 목도 장생이기 때문에 목도 왕하다라고 해서 모왕자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해월의 수가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수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물론 격은 똑같습니다. 편인격으로 놓고 봐요. 왜냐하면 본기를 가지고 본기가 투출한 거였기 때문에 그냥 이거 가지고 용시를 잡긴 하는데 이때는 모왕자상으로 볼 수가 없겠고, 이거는 수가 너무 태왕해지는 거죠. 수가.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 경우에는 수다 목부가 될 수 있다. 수가 너무 많아서 간목이 물에 뜰 수가 있다라고 해서 수다 목부 내지는 수범 목부라고도 해요. 이렇게 해야 되면은 이거는 모왕자상이 아니라 모왕자쇠가 되겠죠. 모왕자쇠.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왕하고 일간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모왕자세로 쓰게 되죠. 그래서 모왕자상, 모왕자세, 별 차이가 글자 하나 차이인 것 같지만은 그 의미하는 바는 매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도 왕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왕한 것이 크게 해가 되진 않지만, 이렇게 모왕자세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어머니가 너무 왕해서 자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모자멸자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인자해요. 그 인자한 것이, 모자라고 하는 것은 자자는 자비로울 자자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인자한 것이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식을 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요, 쉬운 말로 마마보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마보이는 뭐예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엄마가 다 해준다는 얘기죠. 요즘 동백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이제 오늘로서 날짜는 좀 다르겠네요. 이제 끝 무렵에 되어 있는데, 그 야구 선수인 그 제시카가 자기가 뭐 하려고 하면 엄마가 네가 왜 생각을 해?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딸이 엄청나게 짜증을 냅니다. 왜 나는 생각하면 안 되고 나의 모든 것을 엄마가 다 해줘야 되냐고.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모자멸자, 모왕자세하는 그러한 사주가 되겠죠. 그리고 마마보이 같이 되게 되면 그건 마마거리겠죠. 하게 되면 멸자, 그죠? 자식을 오히려 망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왕자세한 사주들은 엄마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진짜로 커요. 하지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식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뭐예요? 모자멸자 되기 때문에 이때는 재성인 무토로서 임수를 재주어야지만 모왕자세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임수는 엄마에 해당이 되고 재성은 뭐예요? 아빠에 해당이 되니까 이런 아이들은 모왕자세한
아이들은 아버지하고 친해져야지 엄마하고 친해지면 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 만약 이게 남자라고 하면 이건 재성이기 때문에 이런 모왕 자세한 아이들은 빨리 장가 가서 엄마하고 떨어져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오늘의 명식 보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일단 사주의 격이라고 하는 것은 편인격에 해당이 되고 모왕자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모왕자세, 모자, 멸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근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가 다 바로 모왕자세, 모자, 멸자한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 보시면 되겠죠.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자수가 있습니다. 자, 해월에 수가 너무 많은 계절에 태어났죠. 그래서 수가 너무 많아요. 겨울에는 수가 많게 되면, 겨울이기 때문에 물이 얼게 되죠. 물이 얼게 되면 나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오히려 얼어서 죽게 되는 중에, 자, 일지에서 자수가 있게 되면 이 자수 또한 물이기 때문에 나무를 더 얼게 만드는 거죠. 남녀 불문하고 이렇게 해월에 자수가 있게 되면 대체적으로 부부운이 불리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간목이 볼 수 있는, 물론 이제 월지 자체에 통고를 하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극약하다라고 볼 수 없지만,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인성이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 일간 자체가 자기가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꾸 타인의 의지에서 의타심을 많이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사주가 이렇게 됐을 때 부모님들 특히 자기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연지를 보게 되면 또 자수예요. 그럼 해수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지로 거의 수국을 형성한 거하고 똑같죠. 나무가 이때는 임수가 투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범 목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는 수범 목부 준, 거의 뭐 나무가 물에 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무토로서 이 수를 제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화가 있어 주어서 물을 녹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로서 제할 때는 반드시 화가 있어서 토를 생조해 주는 그런 국세로 가야 된다. 즉 뭐예요? 무토가 있게 되면 무토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병화라든가 정화가 있어서 무토를 생조해 주어야 무토가 능히 수를 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거의 모왕 좌세, 모자, 멸자, 마마보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토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연간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기토는 이 수를 제하는 공력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토라야지만 수를 제할 수 있어요. 또 무토는 건토이고 마른 흙에 해당이 되고, 기토라고 하는 이 기토는 습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의 사수 동류 될 뿐만 아니라 동절에는 이 기토는 또 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토는 있어도 무해무덕 뭐 있어도 뭐 무용지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 기토가 을목에 의해서 충파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저 기토는 그냥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분들 등락개갑이라 좋다 보시는 분들 있어요. 등락개갑 이라고 해서 이거 사주가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대단한 착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등락개갑은 일간이 을목일 때 등락개갑을 논하는 것이지, 일간이 간목일 때 등락개갑 되면 간목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지 등락개갑이 돼서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주가 이와 같으면 이것도 뭐예요? 병이 있는데 약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사주는 뭐예요? 토로서 수를 제하거나 아니면 화가 있어서 좀 조우를 해줘야 되는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가 하나도 없다라고, 없으니까 어떻게 사주 전반적으로 얼었죠. 이거 인성이 많다라고 해서 좋은 거야, 아니 좋다라고 볼 게 아니라 인성이 많아서 이 사주는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더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를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야자시, 조자시설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 그 야자시, 조자시 이런 걸 써가지고 맞지 않는 생시를 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런 걸 보면 저는 절대 답을 하지 않습니다. 또 이거 야자시, 조자시설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뭐 모르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걸 또 왜 그런지 또 열심히 또 설명하려고 하면 좀 많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일체 뭐 쓴다라고 하면 이제 쓰시는 거 상관이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달라고 하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답을 제가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전문 용어로 쌩까고 아무 말 안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와 같으면, 자, 봐세요. 원령에서 수왕절, 동절인데, 해수를 보고, 자수를 보고, 또 자수를 봤어. 이건 지지로 완전한 수국을 형성한 것 같죠? 수국이라고 하면 원래 삼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치수국이라고 그냥 표현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유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같은 것끼리 모여 있다라고 해서 이걸 유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치찬란할 때 유치가 아니고요. 같은 종류, 인류할 때 사람의 종류잖아요. 인류. 취의 모일치자라고 한 거예요. 같은 것끼리 모여 있어서 수국을 형성했다라고 해서 유치수국, 유치화국, 유치토국, 유치금국, 유치 뭐 이렇게 목국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완전히 수국을 형성했어요. 나무가 다 위에 떠 있습니다. 뿌리 뭐 해 중에 감목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이건 완전 수국이죠. 완전히 뭐예요? 저 북극 지방 내지는 저 남극 지방에서 땡땡땡땡 얼음이 얼어 있는데 나무들이 이렇게 그냥 잠시 이렇게 서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 뿌리가 약하면 뭐예요? 바람 불면 나무가 휘거나 뿌리가 뽑힐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 종격이 될 수 있을까요? 수로 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수로 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간으로 이렇게 목이 3개가 있고 해월 자체가 아무리 수왕절이라 하더라도 이거 간목이 장생이기 때문에 양간 잘 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종격은 보기가 힘들고요. 물론 이제 이거를 종격으로 보면 이 간목 일간이 인성으로 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종왕격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이거 글을 쓸 때 종격으로 썼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종왕격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종격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글을 봤을 때도 종왕격으로 쓰진 않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종격으로 되느냐 내격으로 되느냐 그 경계에 있는 게 가장 보기가 어렵거든요. 가끔 제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격으로 봤는데 차후에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이거는 절대 종격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명백한 종격에 대해서 이거는 종격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죠. 대개 가종격 내지는 가화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합화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종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경계에 있기 때문에 볼 때마다 헷갈리는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그런 것들을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실력이긴 한데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해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게 가종격, 가화격 보는 거예요. 뭐냐면 가종격이라고 하고요. 가화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화격은 합화격이 돼야 되는데 합격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있잖아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가종격은 뭐예요? 종하는 것 같기도 한데 종하는 것 안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 같기도 같은 것이 바로 가종격, 과학격이거든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도 볼 때마다 헷갈리는 것들 이런 거 명확하게 보는 것이 가장 어렵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종격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내격으로 봐서 조우가 시급한 사주로 봐야 되는데 원국 자체에 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화가 있어야 되는데 남자로 태어났을 때 화가 있으려면 벌써 30년 안에는 화가 없어요. 술중정화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명으로 태어났을 땐 그래도 병자대운 정축대운에 병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자축 위에 뿌리가 없이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있어도 마치 없는 것과 같다. 이 명식도 뭐예요? 무인대용 이후로 가야지만은 조금 발복할 수 있다. 한목향양이라 그래요. 한목향양이란 뭐냐면 한목이라면 찰한자 나무 목자잖아요. 차가운 나무 뭐예요? 쉬운 말로 겨울에 있는 나무, 겨울에 있는 저 산에 있는 나무, 겨울에 화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양을 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따뜻함, 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계절로 뭐예요?
겨울의 나무, 겨울의 꽃은 뭐예요? 봄, 여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고, 화가 있어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시가 되면 중요한 건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돈을 주고 갑자시를 갖다가 출산태기를 받아오는 것이 가장 큰 더 문제가, 이런 거 보면 진짜 막 화가 막 이렇게 머리끝까지, 이것도 돈도 뭐 몇만 원도 아니고 수십만 원씩 주어서 갑자시 이렇게 얻어오게 되면, 와 진짜 이거는 여기다 대고 또 을축시 똑같습니다. 을축시 얻어도 똑같죠. 이것도 뭐죠? 원국 자체가 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을축시를 잡아온다거나, 자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자, 제가 봤을 때 갑자기 을축시 문제가 커요, 그죠? 무진시도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더 문제가 있는 거 임신계유신 약간 이거 별도로 을해시 같은 경우도 문제, 화가 전혀 없어요. 자,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건이 있는 건데, 일단 병인정묘시라든가 기사시라든가 경호시 이 정도는 좀 잡아주어야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경호시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죠. 뭐가 문제가 되냐면 화를 얻었다 하더라도 경호시 같은 경우에는 좌우충이 되니까 이건 왕자, 충세, 쇠자, 발이 되는 거예요. 왕, 쇠, 자, 발이라고 해요. 자, 해월의 수가 왕한데 오화 하나 있으면 어떻게 좌우충 되면 이 오화는 뿌리가 뽑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로 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 가정이 약간 불안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화가 있다 하더라도 약간 잡아서는 안 되는 생시일 수밖에 없겠고요. 자, 오늘의 명식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수가 많으니까 무토로 제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생시는 어떤 생시를 보면 좋을까요? 자, 그 생시는 무진시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럼 무진시를 한번 보죠. 무진시가 되면 자, 무토로서 이렇게 수를 제할 수 있게, 어떤 분도 이것도 무토하고 간목하고 충한다고 해서 무토가 깨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가는 심판과 같다라고 제가 두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죠. 자, 무토가 진의 뿌리를 둘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 일지자수 진토 보게 되면 뭐예요? 이거는 자진이 반합 회국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수국이 형성한 것과 같기 때문에 무토가 투출을 한다 하더라도 수가 더 많아져서 무토가 뭐예요? 힘을 발휘할 수 없다.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낫겠지만, 또 이것도 문제는 뭐예요? 사주 원국 자체에 화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오늘 같은 명식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병인시 정도 내지는 정묘시 정도가 가장 좀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도 그나마 가장 괜찮은 생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임신계유시는 제가 별개라고 했는데, 임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신자 수국이죠. 신자 수국이 지지로 완전한 수국을 형성하게 되고, 임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죠.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왜 별개로 놓고 보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일단은 종격으로 봐요. 종격. 이거는 여지가 없어요. 종격으로 봐서 기명, 종왕격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종왕격 내지는 뭐 종인격, 인성으로 종한다 해서 기명, 종인격으로 놓고 보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제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종인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그 다음에 계유시도 마찬가지예요. 계유시도 이것도 그냥 어차피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하고 개수가 투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는 간목 자체가 의지할 곳이 좀 없다라고 이렇게 봐서 이것도 종격, 종인격, 종왕격으로 보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종격으로 됐을 때 계유시보다는 임신시가 더 공적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명시 뭐예요? 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화를 얻느냐 화를 못 얻느냐, 내지는 종격이 되느냐 종격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종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병인정묘시, 특히 병인시가 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종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임신계유시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을해시 같은 경우도 종격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건 좀 약간 어거지스러운 것이고, 그 다음에 임신계유시가 종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계유시보다는 임신시가 더
공력이 크다 이렇게 구분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것 병인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돈 주고 갑자시 을축시 이런 거 받으시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